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생각할 때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보다는 짧고 깔끔한 마지막을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질병 중에는 우리의 그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삶의 마지막을 길고 처참한 고통으로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뇌졸중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 몸에 깊은 상처, 즉 장애를 남깁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편마비, 즉 반신불수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굳어버리는 언어장애, 세상의 절반이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든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찾아와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짧고 굵게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과 싸우기 시작하면 개인의 고통은 물론 가계의 재산과 국가의 세금까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리고 결국 환자 자신은 기나긴 장애의 터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이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으로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용어는 뇌졸중입니다. 이 용어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로 졸은 갑자기, 중은 맞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갑자기 뇌를 맞은 것과 같은 병이라는 의미죠. 영어로는 스트로크, 즉 강타라고 부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병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치명적인지를 이름에 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를 중풍, 즉 바람을 맞았다고 표현했으니 그 의미는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이토록 중요하고 한번 손상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뇌의 아주 특별한 성질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나 다른 장기세포들은 다치면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뇌신경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최대치의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이후로는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 간의 연결, 즉 시냅스가 정교해지면서 지능이 발달합니다. 10대, 20대에 가장 머리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시냅스 연결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뇌세포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기만 합니다. 재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고나 뇌졸중으로 인해 뇌세포가 갑자기 대량으로 파괴되면 그것을 다시 보충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나간 기능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억, 감정, 움직임,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휘본부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곧 뇌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뇌졸중의 두 가지 큰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합쳐진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막히거나 혹은 터지거나입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혈전, 즉 피떡이나 다른 이물질로 인해 막히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약해진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흘러나온 피가 뇌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뇌압을 상승시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의 뇌가 막혔는지 터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몸의 절반을 못 쓰게 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갑작스러운 증상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외부 충격, 즉 외상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임상적으로 뇌졸중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CT나 MRI 촬영을 통해 막혔는지 터졌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 안에도 원인과 경과가 전혀 다른 여러 갈래 길이 존재합니다. 먼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큰 동맥 죽상경화증입니다.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곳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근경색과 그 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둘째, 소동맥 질환입니다. 뇌 속 깊숙이 파고드는 아주 작은 골목길 같은 혈관, 즉 소동맥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주로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며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회복도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소동맥이 막혔던 사람은 내일 같은 원인으로 소동맥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경고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성 뇌경색입니다. 뇌혈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심장에 있던 병 때문에 생긴 커다란 피떡이 갑자기 뇌로 날아가 큰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범인은 심장에 있고 뇌는 피해자인 셈이죠. 이 경우는 뇌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뇌경색 중 예후가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첫째, 뇌실질 뇌출혈입니다.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약해진 뇌 속의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 예를 들어 근육에서 피가 나면 주변 조직이 단단하게 압박해주어 자연스럽게 지혈이 됩니다. 하지만 뇌는 놀랍게도 그 밀도가 물과 비슷하여 마치 순두부와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조직에서 출혈이 생기면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며 주변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게다가 단단한 두개골 안에 갇혀 있어 압력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생명 중추인 숨골을 압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지주막 아래에 있는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주로 뇌동맥류라는 혈관꽈리가 원인인데 이것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환자들은 이 순간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WHO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종욱 박사님도 업무 중 이 병으로 쓰러져 세계 최고의 의료 환경 속에서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지주막하 출혈은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골든 아워가 그 해답의 열쇠입니다. 뇌경색으로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모든 뇌세포가 즉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혈류 공급이 완전히 끊긴 중심부는 바로 죽지만 그 주변부,
즉 반음형 영역의 세포들은 다른 혈관으로부터 약간의 혈액을 공급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골든아워는 이 죽어가는 세포들을 살릴 수 있는 제한 시간입니다. 정맥주사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치료는 4시간 30분, 혈관에 직접 기구를 넣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은 6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죽어가던 세포들은 모두 죽어버리고 우리는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골든아워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후유증 없는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설령 골든아워를 놓쳐 뇌세포의 일부가 죽었다고 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소성 덕분입니다. 회사에서 한 팀이 통째로 퇴사해버리면 처음에는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지만 곧 남은 직원들이 그 업무를 나눠 맡으며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뇌세포의 기능을 살아남은 다른 뇌세포들이 새롭게 시냅스를 연결하여 대신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활치료의 원리입니다. 마비된 팔을 움직이려고 계속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에게 이 기능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그 신호에 반응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놀랍게도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약 25%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또 다른 25%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만 약간 의식하는 경미한 후유증을 갖고 일상생활로 복구합니다. 즉, 절반은 거의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머지 25%는 남들이 알아볼 정도의 장애는 있지만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며 오직 25%만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이릅니다. 골든아워 내의 응급치료와 꾸준한 재활은 우리를 이 마지막 25%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나 종교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철저히 과학적인 질환이며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 개입하여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이 6가지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높은 혈압의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받는 장기가 바로 연약한 뇌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력해서 낮추면 되겠지라며 2에서 3년을 방치한다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뇌혈관은 계속해서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에서 정상 혈압으로 보낸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3개월, 6개월간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약을 먹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나의 뇌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뇌건강 상태는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4단계 지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0단계, 건강한 일반인, 50세 미만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고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거나 금연한 지 10년이 넘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저혈압이었다고 해서
고혈압과 무관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누구에게나 고혈압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경고등이 켜진 단계. 나이가 50세를 넘었거나 50세 미만이라도 앞서 말한 위험 요인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2단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 고혈압, 당뇨 등 2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혹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잦은 과음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는 뇌졸중으로 가는 길목에 이미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 요인을 철저히 통제해야만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이미 질병을 경험한 단계. 이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한번 겪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번째 뇌졸중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약을 철저히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바꾸어 재발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십니까? 뇌졸중은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나의 생활 습관이 내리는 최종 판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20년 후 나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가 100세까지 총명하게 빛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과 존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생각할 때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보다는 짧고 깔끔한 마지막을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질병 중에는 우리의 그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삶의 마지막을 길고 처참한 고통으로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뇌졸중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 몸에 깊은 상처, 즉 장애를 남깁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편마비, 즉 반신불수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굳어버리는 언어장애, 세상의 절반이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든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찾아와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짧고 굵게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과 싸우기 시작하면 개인의 고통은 물론 가계의 재산과 국가의 세금까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리고 결국 환자 자신은 기나긴 장애의 터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이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으로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용어는 뇌졸중입니다. 이 용어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로 졸은 갑자기, 중은 맞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갑자기 뇌를 맞은 것과 같은 병이라는 의미죠. 영어로는 스트로크, 즉 강타라고 부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병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치명적인지를 이름에 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를 중풍, 즉 바람을 맞았다고 표현했으니 그 의미는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이토록 중요하고 한번 손상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뇌의 아주 특별한 성질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나 다른 장기세포들은 다치면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뇌신경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최대치의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이후로는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 간의 연결, 즉 시냅스가 정교해지면서 지능이 발달합니다. 10대, 20대에 가장 머리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시냅스 연결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뇌세포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기만 합니다. 재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고나 뇌졸중으로 인해 뇌세포가 갑자기 대량으로 파괴되면 그것을 다시 보충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나간 기능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억, 감정, 움직임,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휘본부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곧 뇌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뇌졸중의 두 가지 큰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합쳐진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막히거나 혹은 터지거나입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혈전, 즉 피떡이나 다른 이물질로 인해 막히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약해진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흘러나온 피가 뇌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뇌압을 상승시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의 뇌가 막혔는지 터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몸의 절반을 못 쓰게 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갑작스러운 증상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외부 충격, 즉 외상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임상적으로 뇌졸중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CT나 MRI 촬영을 통해 막혔는지 터졌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 안에도 원인과 경과가 전혀 다른 여러 갈래 길이 존재합니다. 먼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큰 동맥 죽상경화증입니다.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곳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근경색과 그 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둘째, 소동맥 질환입니다. 뇌 속 깊숙이 파고드는 아주 작은 골목길 같은 혈관, 즉 소동맥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주로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며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회복도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소동맥이 막혔던 사람은 내일 같은 원인으로 소동맥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경고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성 뇌경색입니다. 뇌혈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심장에 있던 병 때문에 생긴 커다란 피떡이 갑자기 뇌로 날아가 큰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범인은 심장에 있고 뇌는 피해자인 셈이죠.
이 경우는 뇌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뇌경색 중 예후가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첫째, 뇌실질 뇌출혈입니다.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약해진 뇌 속의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 예를 들어 근육에서 피가 나면 주변 조직이 단단하게 압박해주어 자연스럽게 지혈이 됩니다. 하지만 뇌는 놀랍게도 그 밀도가 물과 비슷하여 마치 순두부와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조직에서 출혈이 생기면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며 주변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게다가 단단한 두개골 안에 갇혀 있어 압력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생명 중추인 숨골을 압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지주막 아래에 있는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주로 뇌동맥류라는 혈관꽈리가 원인인데 이것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환자들은 이 순간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WHO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종욱 박사님도 업무 중 이 병으로 쓰러져 세계 최고의 의료 환경 속에서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지주막하 출혈은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골든 아워가 그 해답의 열쇠입니다. 뇌경색으로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모든 뇌세포가 즉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혈류 공급이 완전히 끊긴 중심부는 바로 죽지만 그 주변부, 즉 반음형 영역의 세포들은 다른 혈관으로부터 약간의 혈액을 공급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골든아워는 이 죽어가는 세포들을 살릴 수 있는 제한 시간입니다. 정맥주사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치료는 4시간 30분, 혈관에 직접 기구를 넣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은 6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죽어가던 세포들은 모두 죽어버리고 우리는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골든아워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후유증 없는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설령 골든아워를 놓쳐 뇌세포의 일부가 죽었다고 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소성 덕분입니다. 회사에서 한 팀이 통째로 퇴사해버리면 처음에는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지만 곧 남은 직원들이 그 업무를 나눠 맡으며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뇌세포의 기능을 살아남은 다른 뇌세포들이 새롭게 시냅스를 연결하여 대신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활치료의 원리입니다. 마비된 팔을 움직이려고 계속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에게 이 기능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그 신호에 반응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놀랍게도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약 25%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또 다른 25%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만 약간 의식하는 경미한 후유증을 갖고 일상생활로 복구합니다. 즉, 절반은 거의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머지 25%는 남들이 알아볼 정도의 장애는 있지만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며 오직 25%만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이릅니다. 골든 아워 내의 응급치료와 꾸준한 재활은 우리를 이 마지막 25%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나 종교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철저히 과학적인 질환이며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 개입하여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이 6가지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높은 혈압의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받는 장기가 바로 연약한 뇌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력해서 낮추면 되겠지라며 2에서 3년을 방치한다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뇌혈관은 계속해서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에서 정상 혈압으로 보낸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3개월, 6개월간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약을 먹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나의 뇌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뇌 건강 상태는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4단계 지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0단계, 건강한 일반인, 50세 미만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고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거나 금연한 지 10년이 넘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저혈압이었다고 해서 고혈압과 무관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누구에게나 고혈압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경고등이 켜진 단계. 나이가 50세를 넘었거나 50세 미만이라도 앞서 말한 위험 요인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2단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 고혈압, 당뇨 등 2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혹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잦은 과음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는 뇌졸중으로 가는 길목에 이미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 요인을 철저히 통제해야만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이미 질병을 경험한 단계. 이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한번 겪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번째 뇌졸중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약을 철저히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바꾸어 재발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십니까? 뇌졸중은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나의 생활 습관이 내리는 최종 판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20년 후 나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가 100세까지 총명하게 빛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과 존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생각할 때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보다는 짧고 깔끔한 마지막을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질병 중에는 우리의 그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삶의 마지막을 길고 처참한 고통으로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뇌졸중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 몸에 깊은 상처, 즉 장애를 남깁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편마비, 즉 반신불수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굳어버리는 언어장애, 세상의 절반이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든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찾아와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짧고 굵게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과 싸우기 시작하면 개인의 고통은 물론 가계의 재산과 국가의 세금까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리고 결국 환자 자신은 기나긴 장애의 터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이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으로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용어는 뇌졸중입니다. 이 용어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로 졸은 갑자기, 중은 맞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갑자기 뇌를 맞은 것과 같은 병이라는 의미죠. 영어로는 스트로크, 즉 강타라고 부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병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치명적인지를 이름에 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를 중풍, 즉 바람을 맞았다고 표현했으니 그 의미는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이토록 중요하고 한번 손상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뇌의 아주 특별한 성질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나 다른 장기세포들은 다치면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뇌신경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최대치의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이후로는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 간의 연결, 즉 시냅스가 정교해지면서 지능이 발달합니다. 10대, 20대에 가장 머리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시냅스 연결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뇌세포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기만 합니다. 재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고나 뇌졸중으로 인해 뇌세포가 갑자기 대량으로 파괴되면 그것을 다시 보충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나간 기능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억, 감정, 움직임,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휘본부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곧 뇌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뇌졸중의 두 가지 큰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합쳐진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막히거나 혹은 터지거나입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혈전,
즉 피떡이나 다른 이물질로 인해 막히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약해진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흘러나온 피가 뇌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뇌압을 상승시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의 뇌가 막혔는지 터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몸의 절반을 못 쓰게 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갑작스러운 증상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외부 충격, 즉 외상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임상적으로 뇌졸중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CT나 MRI 촬영을 통해 막혔는지 터졌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 안에도 원인과 경과가 전혀 다른 여러 갈래 길이 존재합니다. 먼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큰 동맥 죽상경화증입니다.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곳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근경색과 그 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둘째, 소동맥 질환입니다. 뇌 속 깊숙이 파고드는 아주 작은 골목길 같은 혈관, 즉 소동맥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주로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며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회복도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소동맥이 막혔던 사람은 내일 같은 원인으로 소동맥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경고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성 뇌경색입니다. 뇌혈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심장에 있던 병 때문에 생긴 커다란 피떡이 갑자기 뇌로 날아가 큰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범인은 심장에 있고 뇌는 피해자인 셈이죠. 이 경우는 뇌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뇌경색 중 예후가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첫째, 뇌실질 뇌출혈입니다.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약해진 뇌 속의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 예를 들어 근육에서 피가 나면 주변 조직이 단단하게 압박해주어 자연스럽게 지혈이 됩니다. 하지만 뇌는 놀랍게도 그 밀도가 물과 비슷하여 마치 순두부와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조직에서 출혈이 생기면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며 주변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게다가 단단한 두개골 안에 갇혀 있어 압력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생명중추인 숨골을 압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지주막 아래에 있는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주로 뇌동맥류라는 혈관꽈리가 원인인데 이것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환자들은 이 순간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WHO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종욱 박사님도 업무 중 이 병으로 쓰러져 세계 최고의 의료 환경 속에서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지주막하 출혈은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골든 아워가 그 해답의 열쇠입니다. 뇌경색으로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모든 뇌세포가 즉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혈류 공급이 완전히 끊긴 중심부는 바로 죽지만 그 주변부, 즉 반음형 영역의 세포들은 다른 혈관으로부터 약간의 혈액을 공급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골든아워는 이 죽어가는 세포들을 살릴 수 있는 제한 시간입니다. 정맥주사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치료는 4시간 30분, 혈관에 직접 기구를 넣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은 6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죽어가던 세포들은 모두 죽어버리고 우리는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골든아워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후유증 없는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설령 골든아워를 놓쳐 뇌세포의 일부가 죽었다고 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소성 덕분입니다. 회사에서 한 팀이 통째로 퇴사해버리면 처음에는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지만 곧 남은 직원들이 그 업무를 나눠 맡으며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뇌세포의 기능을 살아남은 다른 뇌세포들이 새롭게 시냅스를 연결하여 대신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활치료의 원리입니다. 마비된 팔을 움직이려고 계속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에게 이 기능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그 신호에 반응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놀랍게도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약 25%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또 다른 25%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만 약간 의식하는 경미한 후유증을 갖고 일상생활로 복구합니다. 즉, 절반은 거의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머지 25%는 남들이 알아볼 정도의 장애는 있지만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며 오직 25%만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이릅니다. 골든아워 내의 응급치료와 꾸준한 재활은 우리를 이 마지막 25%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나 종교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철저히 과학적인 질환이며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 개입하여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이 6가지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높은 혈압의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받는 장기가 바로 연약한 뇌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력해서 낮추면 되겠지라며 2에서 3년을 방치한다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뇌혈관은 계속해서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에서 정상 혈압으로 보낸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3개월, 6개월간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약을 먹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나의 뇌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뇌 건강 상태는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4단계 지도를 제시해 드립니다. 0단계, 건강한 일반인, 50세 미만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고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거나 금연한 지 10년이 넘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저혈압이었다고 해서 고혈압과 무관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누구에게나 고혈압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경고등이 켜진 단계. 나이가 50세를 넘었거나 50세 미만이라도 앞서 말한 위험 요인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2단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 고혈압, 당뇨 등 2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혹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잦은 과음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는 뇌졸중으로 가는 길목에 이미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 요인을 철저히 통제해야만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이미 질병을 경험한 단계. 이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한번 겪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번째 뇌졸중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약을 철저히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바꾸어 재발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십니까? 뇌졸중은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나의 생활 습관이 내리는 최종 판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20년 후 나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가 100세까지 총명하게 빛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과 존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생각할 때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보다는 짧고 깔끔한 마지막을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질병 중에는 우리의 그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삶의 마지막을 길고 처참한 고통으로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뇌졸중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 몸에 깊은 상처, 즉 장애를 남깁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편마비, 즉 반신불수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굳어버리는 언어장애, 세상의 절반이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든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찾아와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짧고 굵게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과 싸우기 시작하면 개인의 고통은 물론 가계의 재산과 국가의 세금까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리고 결국 환자 자신은 기나긴 장애의 터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이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으로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용어는 뇌졸중입니다. 이 용어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로 졸은 갑자기, 중은 맞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갑자기 뇌를 맞은 것과 같은 병이라는 의미죠. 영어로는 스트로크, 즉 강타라고 부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병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치명적인지를 이름에 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를 중풍, 즉 바람을 맞았다고 표현했으니 그 의미는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이토록 중요하고 한번 손상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뇌의 아주 특별한 성질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나 다른 장기세포들은 다치면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뇌신경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최대치의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이후로는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 간의 연결, 즉 시냅스가 정교해지면서 지능이 발달합니다. 10대, 20대에 가장 머리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시냅스 연결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뇌세포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기만 합니다. 재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고나 뇌졸중으로 인해 뇌세포가 갑자기 대량으로 파괴되면 그것을 다시 보충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나간 기능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억, 감정, 움직임,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휘본부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곧 뇌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뇌졸중의 두 가지 큰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합쳐진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막히거나 혹은 터지거나입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혈전, 즉 피떡이나 다른 이물질로 인해 막히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약해진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흘러나온 피가 뇌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뇌압을 상승시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의 뇌가 막혔는지 터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몸의 절반을 못 쓰게 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갑작스러운 증상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외부 충격, 즉 외상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임상적으로 뇌졸중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CT나 MRI 촬영을 통해 막혔는지 터졌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 안에도 원인과 경과가 전혀 다른 여러 갈래 길이 존재합니다. 먼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큰 동맥 죽상경화증입니다.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곳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근경색과 그 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둘째, 소동맥 질환입니다. 뇌 속 깊숙이 파고드는 아주 작은 골목길 같은 혈관, 즉 소동맥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주로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며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회복도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소동맥이 막혔던 사람은 내일 같은 원인으로 소동맥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경고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성 뇌경색입니다. 뇌혈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심장에 있던 병 때문에 생긴 커다란 피떡이 갑자기 뇌로 날아가 큰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범인은 심장에 있고 뇌는 피해자인 셈이죠. 이 경우는 뇌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도